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을 향해서 오늘도 아주 쓴소리 날려주실 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을 해주실 분, 최진봉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지금 쉬는 날 좀 그만 쉬어. 지난주에도 안 했잖아. 왜 나를 빼는 거야 자꾸? 방송 중에 반말을 하시면 제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스럽긴 한데 화가 나시죠? 예. 지금도 저는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예, 이거는 무슨 어쩌면 공휴일이면 어떡합니까? 공휴일도 하세요. 아니 공휴일 어떻게 합니까? 자, 예.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예. 한 주간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뭘 보겠어요. 명태균 씨지. 아니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어제 참. 카톡인가요? 오빠. 나 진짜 해명도 웃기지 않습니까? 네. 오빠가 친오빠래요. 네. 아 진짜 누가 봐도 친오빠가 아닌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친오빠는 무슨 친오빠냐고. 친오빠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명태균 씨도 나중에 처음에 뭐 친오빠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오늘 아침에 노컷 뉴스 보니까 또 바꿨더라고 입장을. 네. 이거 뭐냐고 이게. 아니 그리고 자기 남편이고 대통령 물론 그때는 후보였지만 만약에 정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면 진짜 얼마나 무시하는 건가.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게 맞다면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무식하면 원래 그렇대요. 그런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이 나라가 이게 철없이 무식한 네. 요 내용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요. 문자에. 또 지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뭐? 아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저희 처 아내랑 네. 뭐 집에서는 뭐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존중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밖에서나 아니면 그렇게 안 하지.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저보고 우리 않죠. 와이프가 무식한 지가 뭐 잘나 알지도 못한 그럴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은 없죠.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집에서야 만약에 뭐 부부 사이 얘기하면서 뭐 좀 화날 때 약간 저 집에 가면 이렇게 저 자세거든요. 저는 그렇죠. 무섭긴 한데 네, 밖에 나오면 이렇게 탁 당당하잖아요. 이렇게 탁 그리고 이렇게. 부인 입장에서 밖에 나가 자기 남편이 허리 딱 피고 어깨 피고 이러기를 당당하길 바라지. 이러고 있길 바라 쭈그리처럼 있는 걸 바라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이 메시지가 맞다면 대선 당시에 그 목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던 목소리 뭘 알아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죠. 또 지금 순방 갔을 때 뭐 가라고 손짓하고 막 이런 맞아요. 모습까지 다 이게 합쳐져서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 메시지가 그냥 김건희 씨는 본인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내가 하라는 대로 시켜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 결국 이런 논리로 따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의 김건희 씨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누가 대통령 시켜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문자 같은 거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문자가 사실이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다 연결시켜 보면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뭐 명태균 씨도 김영선 전 의원한테 그랬잖아. 내가 당신 시켜줬으니까 반띵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쩔쩔맸어요. 그러니까요. 회의할 때도 상석에 앉아가지고 막 욕도 하고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그 관계가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 이 여사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면 현재 국정을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거예요. 아, 참 이게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거의 빨리 해명 나온 게 처음인데 친오빠다. 오빠가 아니고 친오빠다 이렇게 대통령이 해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철없다, 무식하다, 잘난 뭐 이거 지가 이런 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봤을 때도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해명했는데 웃기긴 해요. 친오빠가 친오빠 얘기 저 뭐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친오빠가 해도 문제예요. 그럼 친오빠가 해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 해명을 할 때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했겠지. 그럼 누구의 해명이에요? 김건희 씨의 해명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실 해명으로 공식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문제니까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김건희 씨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분명히 대통령실에 누군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대변인실이든 국정홍보실이든 이런 데서 물어봤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아이고 친오빠라고 얘기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대체? 자, 명태균 씨. 어제 저희 단독은 2%
윤석열 후보 더 나오게 해주이소. 예. 요 제목입니다. 그렇죠. 여론 조작의 정황. 또 대선 직전까지 여론에 대해서 조작했던 정황의 목소리가 공개됐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오빠 문자까지 본인이 직접 공개한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명태균 관련된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언론에 좀 단독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언론 명태균?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읽게 만들고 들어와서 클릭을 하게 하고 이런 유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단독 경쟁을 하는 건데 이게 뭐 단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취재해서 하는 것보다는 명태균 씨 말을 인용해서 그렇죠. 인터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SNS 보고 그대로 아니면 인터뷰 해라. 예. 근데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축적된 어떤 그 관계나 아니면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하나씩 내놓잖아요. 약간 이 말씀 드리기 제가 예. 좀 곤란하긴 하죠. 예. 되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렇죠. 팩트 체크를 예. 크로스로 계속 해서 예. 내는 겁니다. 다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박형광 내려면 100개를 더 낼 수 그렇지. 있습니다. 박형광 기자가 제 제자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제자 맞잖아요. 맞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맞죠. 그리고 뭐 막 이렇게 명태균 씨의 말만 따라가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네. 크로스 체크도 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네. 기사를 써야지 인터뷰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사만 써. 그러면서 무슨 단독이에요. 네. 아니 생각을 해봐. 라디오 인터뷰한 그거 가지고 기사 쓰잖아요, 막. 네. 근데 뉴스토마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받아오는 자료, 그다음에 추가 취재, 그다음에 이외 당사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취재를 인터뷰하고 해서. 예.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해 쓰는 거예요, 기사를. 네. 예. 예를 들면 뭐 명태균 씨의 뭐 누군가 조카인가요? 누군가 네. 뭐 그 취업 문제도 예. 경남도에서 그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사에 그것도 다 취재해서 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사를 써야지 단독이라고 다 붙여놓고 명태균 씨 인터뷰한 거 그냥 가져다가 그 워딩 가지고 기사를 쓰면 그게 무슨 기사입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대통령실이 이제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다. 일일이 이제 대응하지 않겠다. 팩트 체크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하던데 요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자, 명태균 씨를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네.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 갖고 네. 그거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죠, 그거. 네. 기억나시죠? 네. 그게 거의뿐입니까? 뉴스토마토 지금 고발했어요. 네.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불편한 내용이나 아니면 본인들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위 보도했다고 가짜 뉴스라고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들어가서 막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고 이러면서 네. 왜 이 건에서 한마디 말이 없는 거예요, 대체? 그럼 제 생각은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고 예컨대 녹취록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카톡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부인을 못 하니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은. 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한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뭘 갖고 할지는 있는지 모르니까. 몰라. 아니 본인이 4개의 휴대전화에 있었던 정보들을 예. 다 한 곳에 모아놨다잖아요. 예. 차근차근 2,000개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예. 차근차근 꺼내겠다는 아니 거잖아. 국가기관이 지금 일개 개인한테 겁먹어가지고 이거 우리 대응 안 할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대통령실의 행동을 보면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게 인정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막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러더니 예. 이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입 닫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잖아. 뉴스토마토만 해도 예전에 천공의 그 관저 출입 네, 관련된 맞아요. 그것도 보도했죠. 보도가 네. 직후에 바로 고발 조치를 고발 조치 당했었어요. 당했어요. 맞아요. 고소 고발 당했었는데 지금 우리 한 달 넘게도 명태균 몇 번을 단독 보도를 하는데 안 해요. 아무런 것도 이거에 없어요. 대해서. 네. 그것도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나 그럴 수도 맞나요? 있겠네. 박- 그럴 박형근 수도 기자가 있겠네. 뭘 갖고 있는지 몰라서. 아니 그리고 이걸 수사하게 되면 명태균 씨도 수사를 해야 되고 예. 인터뷰한 사람 수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뭐가 나올지 몰라. 아하. 그러니까 덮고 싶을 수 있겠죠. 예. 이게 뭐 드러나면 뭐가 좋겠어요 본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선택적인 부분이냐고요. 네. 아니 그 수사기관이 선택적 결정을 해서 기사를 쓴다. 네. 아니 뭐 수사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금방 기본적으로. 또 나왔는데 네. 명태균 씨가 체리 다운 받았다고. 대화만 2,000장 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2,000장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대화 2,000장에 체리 따봉도 있다. 네. 어떡할 건데요? 하나씩 공개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000일인데. 2,000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답변도 못 하는 거고 네. 그냥 사기꾼이라 말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그렇게 믿지 않겠죠. 그렇죠. 사기꾼이면 고소해야지. 그렇죠. 왜 고소 안 하는 거예요, 사기꾼인데? 딴 사람은 사기꾼도 아닌데도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요. 구속시키러 난리를 그러니까요. 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될까요? 어떻게 아니, 안 보십니까?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정운영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거는 진짜 국정농단이에요. 정말? 명태균 씨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명태균 씨 말이 100% 사실인지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예.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네. 전화했다잖아. 네. 누가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대선 기간이었지만 후보이니까, 후보이긴 후보지만. 하지만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났을지 또 추후에 계속 통화를 하고 아니면 문자를 나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아직 2천장이 있다는데 2천장이 나오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본인 취임식에 뭐 초대도 됐고 그리고 나서 또 연락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까 그 카톡 그 공개한 거 보세요. 텔레그램인가 카톡인가 거기 보면 신뢰합니다. 네. 뭐 명태균 씨만이 뭐 가장 신뢰하는 면 사람. 선생님이죠. 네, 왜 이렇게 명 선생님. 면 씨도 아닙니다. 면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면 정권 잡고 나서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 네. 의심이 들잖아요. 야, 이건 뭐 너무나 심각해서 사실은 더 입에 담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하여튼 명태균 씨 얘기 뭐 본인이 계속 공개한다고 하고 2천장 또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대통령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만 대응이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감 진행 중입니다. 국감 2주차입니다. 국감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KTV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KTV가 국민의 혈세로 김건희 여사를 위한 황제 관람 이거 준비했다 의혹이 계속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첫째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네, 그게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TV가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거잖아요. 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그런 공연을 준비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청탁금지법에 보면 예를 들면 상이나 금품이나 이런 걸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술 공연 관람에 대한 혜택을 준 것도 청탁금지법 맞습니다.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관람을 했다는 것이고 네. 그 관람 과정에서 황제 관람이라는 논란이 있으니까 그게 해명하는 과정이 원래는 보러 온 게 아니라 잠깐 들리러 왔다, 네. 격려하러 왔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여러 정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참석해 저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저렇게 나오네요. 테이블까지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네요. 예, 저기다가 꽃 장식도 갖다 놨어요. 예. 그리고 뭐 리플렛이라고 그러죠. 행사 안내하는 그 설명서 같은 거. 예. 이것도 만들었어요. 그것도 돈 들어 제작하는 거거든요. 돈이죠. 돈이죠. 팜플렛.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문제를 더 키우는 문제고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이 국정 과정, 국정 운영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대통령급으로 의절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처럼 문체부는 공연 자체가 이렇게 뭐 우연찮게 단순 방문한 거다. 공연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KTV가 공연 전에 어떤 용역업체한테 대통령 후보 오니까 뭐 그런 VVIP.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KTV 예. 이거 지금 정부 산하기관인가요? 정부 산하기관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이런 것이고. 거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죠. 원래는 국정 홍보를 하라고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거 잘 알리라고 해서 KTV를 예. 만든 거예요. 그리고 KTV 원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요. 출연한 적 있습니까? 출연했죠 옛날에. 저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일각에 다 잘렸어요. 우리가 다 출연하다가 간발에 다 잘렸어요. 정권 바뀌자마자 다 잘리고 지금은 다 보수적인 분들이 예. 나오세요. 바뀌었을 주로. 때 잠깐 불렀길래 너무 신기해서 나간 적이 있는데 며칠 만에 또 잘렸군요. 잘렸습니다. 저는 KTV. 바뀌기 전부터 잘렸어요. KTV. 당선되자마자 바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잘렸는데 네. 어째 착각했는지 다시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왜냐면 색깔이 애매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갔던 적은 있긴 한데 방송 한 보러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잘렸군요. 잘렸어요. 저는 뭐 선거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KTV. 날부터 예. 그 KTV예요. 예. 그 전에는 매일 거의 자주 갔어요. 나나 박지훈이랑 거기 출연 많이 했었는데. 매일 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네. 것이고 그런 곳에서 설립 취지는 누구를 위한 개인적인 홍보를 하는 게 그리고 KTV가 웬만해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뭐 출연할 당시만 해도 이런 행사를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8,000원 몇백만 원짜리잖아요. 이게 네. 8,000 몇백만 원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한 건데 그 제작된 게 사전 녹화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네. 근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했다면 김건희 여사 거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공연을 다 관람을 하고 거기에 또 VVIP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안내서가 한 부에 4만 원이래요. 비쌉니다. 네.
만드는데 근데 거기 네.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LED 있잖아요. LED 화면. 네. 원래는 이게 필요 없잖아. 저기 녹화하는데. 있네요. 네, 저기 LED 있네요. 화면이 왜 필요해요? 녹화하는데. 필요 없죠. 근데 저거를 참석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1,000만 원이래요. 저게 관객용으로 만든 게. 너무 비싼데요? 네. 그 돈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필요 없이. 그리고 8천 몇백만 원 드는 행사를 왜 했냐고요. 네. 그게 과연 필요해서 한 거냐. KTV가. 그런 부분도.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죠? 무슨 제가 알기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그래서 왜 성공했어요? 스포츠 성공도 뭐래? 29표, 29표. 죄송해요. 망신당한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네.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이 배우로 지목되는 사람이 이게 최재혁 전 KTV 방송 기획관입니다. 네. 이 사람도 보니까 KTV에서 약 10개월간 한 8,700만 원 보수도 받았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선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대선 캠프의 출신이에요. 네.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대선 캠프 때 일했던 사람 자리 한 자리 준 거예요. 결국은 방송 기획관 이런 거는 KTV는 이렇게 일정 기간만 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냥 그 계속 일하는 늘공이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네. 그런 분도 계시지만 위에 있는 경영진. 정무직 비슷하게 네, 그렇죠. 그런 원장을 분들 있는 피워내서 것 같아요. 예. 이름이 KTV가 무슨 국가 한국 정책방송원 방송원이죠. 원장도 정권 바뀌면 바뀌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주요 직책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정권이 바뀌면 대체로 교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10개월간 8,700만의 보수를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디로 간 대통령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네. 이렇게 KTV 있다가 대통령실 가고 예. 이런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대선 때 도움을 받고 대선 때 도움을 줬던 사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한 자리 챙겨주고 그리고 나 또 대통령실까지 불렀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대통령실에 가게 된 계기가 혹시나 김건희 여사를 위한 이런 황제 관람을 준비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KTV에서 방송기획관 지원 과정에서 이 최재혁 비서관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랬다니까요. 면접에서 몰표를 받아서 낙점이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밑에 서류 심사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였는데 꼴찌인데. 면접에서 이게 확 올라가요? 무슨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세상에. 특혜성으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런 어떤 대선의 공로 아니면 김건희 여사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그렇게 사람이 보이잖아요. 낙점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심지어는 뭐 한동훈 대표도 포함해서 네. 지금 현재 한남동 7 간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인적 선임이 필요하다고 한동훈 대표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김건희 라인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건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추측이고 추측. 제2부속실 만들려고 예. 그럼 자 김건희 라인을 전부 다 제2부속실에 앉히자 해서 봤더니 사무실에 다 앉을 자리가 없대.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제2부속실 하기에는 좀 공간이 적다라는 얘기 했던 사람이 적도 많다는 있긴 거예요. 해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하여튼 보통 제2부속실은 2명 내지 3명만 있으면 돼요. 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거기가? 네.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그 최재혁 비서관, 방송 기획관 또 얘기를 좀 했고요. 국감 얘기 계속하면 또 KBS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KBS PD가 국감에서 KBS가 제작자들이 책임자들에게 프로그램 관련 해명을 요구하면 프로그램을 그냥 폐지해버린다. 그러면서 제작 기반이 무너졌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작 환경이 어떻길래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관련 해명을 요구했단 말은 네. 제작자들의 제작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PD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죠. 몇 번 여기서 얘기했는데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국에 있는 경영진이나 위에 상급자라 하더라도요. 제작진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거 빼라. 예를 들면 이거는 이런 사람을 써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럼 못한다고 얘기할 거. 왜 그렇게 합니까? 예. 왜 우리의 제작의 자율성을 왜 침해합니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없애버려. 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되면 그냥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없애보내요? 예. 그 자기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리고. 그럼 네.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네. 아니,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없애버려,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박민 사장, KBS 사장은 좀 다르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폐지는 자신이 지시를 할 수도 없고
또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본부장급이나 아니면 간부급을 누가 임명한 거예요? 박민 사장이 임명했잖아요. 물론 명시적으로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또는 뭐 전화를 했을 수도, 그건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본부장들이나 밑에 있는 간부들이 사장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밑에 있는 중간 간부급이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요, 안 해요? 기본적으로 너무합니다. 너무하죠. 너무해요. 너무하잖아요. 생각보다 너무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잘 반영해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 그리고 사장이 정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프로그램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막았어야죠. 근데 안 막잖아요. 그냥 놔두잖아요.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영방송 얘기를 좀 더 하면 KBS, EBS 공영방송입니다.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 대거 감축했습니다. KBS가 특히 보면 비용 절감 차원으로 한 309명 정도 감축을 했는데 박민 사장은 이걸 또 갖고 국감에서 이 경영성과입니다라고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 잘리는 게 경영성과예요? 그리고 본인들 보니까 뭐 그 뭐지 업추비인가요? 그건 또 늘렸더라고. 자기 돈 쓰는 거. 아니 그건 늘리면서 비정규직이 아니 방송국 이제 박지훈 변호사 잘 아니까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 중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훨씬 많아요. 거의 비정규직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들 뭐 이런 분들 프리랜서 일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카메라 옆에서 그러니까 정규직과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그 비정규직이 없으면 방송국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라낸 게 이게 잘한 짓이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건 경영 성과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제대로 정규직보다 대우도 못 받고 임금도 적고 이런 사사대보험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하면서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잘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고맙다고. 자기들이 좀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간부급들 좀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임금 많이 받는 사람들. 이게 인력 감축한 거가 사실 어찌 보면 정상적인 국가나 나라 뭐 사회라면 그거가 사실은 안 좋은 걸로 당연히 그래야죠. 돼야 되는데 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항목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빼니까 이렇게 막 거죠. 잘라버리고 방통위에서는 왜 잘 잘랐다. 잘 잘랐다 아니지. 어차피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 개선하라는 게 항목으로 들어있어요. 그 점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못하죠. 점수 깎이니까. 그런데 방통위에서 이걸 삭제해버리니까 이제는 자기들은 누구도 자기들이 만약에 비정규직을 잘라도 예를 들면 나가게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표적으로요. TBS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비정규직을 작가들을 다 정규직화했어요. 정규직화 시켰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지금 이게 맞나요? 이렇게 우리나라 양극화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비정규직 더 만들고 비정규직은 막 잘라버리고 잘라도 방송사는 괜찮게 방통위가 작동하고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또 수신료 미납액 이게 지금 KBS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게 수신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더만 결국 이 징수하는 업무 관련자가 2배가 늘어야 돼요. 돈 받으러 가야 되니까 이게 다 기자 PD들이 이 업무를 맡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돼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박민 사장도 뭐라 그랬습니까?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책임져요 그러면 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본인이 걷다 들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게 말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이거 분리징수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박민 사장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거 PD들 기자들 동원해 가지고 이거 거들어 다니게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업무 종사자들 2배로 늘어나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분들도 어차피 고용하면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아니 너무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일대 이거 예상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수신료는 같이 받는 게 맞다. 분리징수했다가 비용이 더 늘어나고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르려고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KBS 사장 임기가 남아있는데 잘라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유라니까 유일하게. 후회하시죠? 후회하시나 모르겠다. 아유 후회도 안 할 정신 거야. 좀 차리십시오. 자, YTN하고 TBS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영도 의원이 YTN 민영화 또 TBS 이게
패국이죠. 이 국감 관련해서 유감을 좀 표명했어요. YTN 사건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요거 정상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하지 말자. 최영도 의원 또 YTN 기자 출신 아닌가? 네, 제가 잘 기자 모르겠는데 출신인데 YTN은 아닐 거예요. 어디 기자 다른 출신일 기자군요. 거예요. 네, 신문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자 생각해 보세요. YTN 그 지분 매각에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네. 고소를 했고 그게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럼 네. 재판 진행 중이면 국감에 다루면 안 돼요? 지금 다 하고 있죠. 다 재판 진행. 거의 99% 재판 진행 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웃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뭔 이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재판 진행 중이면 국감에서 하면 안 돼?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하지 마. 주장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냥 계속 해방 놀라고 이러는 그런 거예요. 거죠. 아니, 그러니까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지분 매각하고 뭐 박지훈도 자르고 뭐 이런 다 잘랐잖아요. 네, 잘렸어요. 본인도 진짜. 잘렸잖아요. 그 도저히 나오더라고요 국감에. 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네. 저도 잘렸어요. YTN 출연 못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혹시나 좀 뭔가 모자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저는 확실히 그 사장 바뀌면서 딱 이렇게 저도 사장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정상화 과정이 있다. 뭘 네. 정상화 과정이 있습니까? YTN이 지금 정상화 과정이에요. YTN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보수화되고 있다는 맞습니다. 주장들이 많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들에 대해서 이게 출연진에서 배제시키거나 또는 뭐 정말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박지훈 그 프로그램에 예전에 했던 데 있잖아요. 뉴스킹입니다. 거기 누가 박지훈 진행하고 뉴스킹. 있습니까? 그분이 하는 배승희 유튜브 씨가 가보세요. 하고 있죠. 유튜브 네. 한번 가보시라고요. 네. 그분이 공정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분이 하실 때 같이 하셨던 분은 또 코바쿠 사장 가시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극우적 성향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두 분이 다 한 사람은 공영방송 아니지, 이제는 민영화 됐지. 민영화 YTN의 됐죠. 진행자라고 네. 한 사람은 코바쿠 사장으로 갔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자, 최영도 의원 얘기 좀 더 해보면 노정면 의원 빠져라. 이해 충돌이다. 노정면 의원이 YTN 출신이죠. 앵커를 하기도 했고 어. 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최영도 의원도 제가 알기로 요새 기자 출신이에요. 어디죠? 그럼 어디 기자인지 내가 한국일보였나요? 정확히 기억을 못했는데. 한국일보인가요? 그럼 언론에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본인 기자 출신이잖아. 네. 그리고 변호사 하는 사람들,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 다 빠져야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빠져야 돼요. 그런 네. 이해 충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빠져야 돼요. 그러면 주진우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 관련된 거,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어디 출신이에요? 최영도 문화일보. 그래, 문화일보 출신. 뭔 소리야? 그럼 문화일보에 그러면 박민도 문화일보 출신이에요. 네, 둘이 박민 사장이 박민도 하면 안 되겠네. 얘기하면 안 되지. 이해 충돌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감을 하러 와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해방 놓는 거네요. 그렇죠. 해방을 하면 하지 말든가 차라리 나오지를 말든가. 자, TBS 얘기도 좀 해보면 TBS는 지금 폐국될 상황에 빠져 있는데 네. 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이거 관련해서 출연료 김어준 씨가 한 6년간 24억 출연했다. 네. 그걸 받았다. 네. 돈으로. 요거를 상당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거하고 지금 TBS의 폐국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렇게 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네. TBS 살리려고 물러나고 TBS도 그래서 김어준 씨를 정리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정권보다는 의회가 구조가 바뀌게 됐잖아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 의회가 원래는 민주당이 더 많았고 시장도 민주당 시장이었는데 네. 시장도 바뀌고 그다음에 의회도 바뀌는 바람에 결국은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김어준 씨가 정리가 됐어요. TBS에서 본인도 나오게 됐고 그러면 그것과 지금 TBS를 문 닫게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렇게 비판을 해대서 본인이 그만두고 나왔어.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아니 안 물러나고 계속 버텼다면 모르겠어요. 김어준 씨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는요. 각각이 다 다릅니다. 모든 출연자가 동일한 출연을 받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지훈 씨도 그러고 저는 딱 요만큼. 뭔 소리야. 나보다 김어준 씨는 우리가 김어준 씨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 청취율 자체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연예인들과 박지훈 씨가 같이 출연하는데 연예인들하고 똑같이 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동엽 씨하고 같이 방송. 그러니까 신동엽 같이 받겠냐고. 말도 안 되지. 꿈입니다. 꿈이지. 그리고 꿈깨. 꿈일 뿐이에요. 꿈깨. 그렇다.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될 부분. 그걸 받아들여야죠. 출연료 다를 아니 근데 수밖에 그거를 없죠.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대체. 꿈 깨시기 바라고요. 꿈 깨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녹화로 가긴 해야 되는데 꿈은 항상 깨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어제 TBS 관련해서 노조위원장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던데 이 TBS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방송이 뭐 지금 거의 안 되고 급여도 있어요. 지급 안 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라디오가 그냥
아무런 급여 없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TBS가 이렇게 된 이유, 저도 TBS 진행도 하고 출연도 꽤 많이 했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탄압이에요. 탄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보수 정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그다음에 의회 구조가 국민의힘이 더 많아지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그동안 본인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 생태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회도 의회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TBS가 예전에 이제 진보 그 시장이 있었고 또 민주당이 더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너무 이제 진보적이 아니야 이런 이제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거 없애버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인 것 같아요. MBC는 어떻게 접근하고 YTN은 어떻게 접근하고 KBS는 어떻게 접근하고 TBS는 EBS는 건드릴 수 있는 5개, 6개 이 방송국에 다 먹혔는데 MBC는 저 재판 때문에 안 됐죠. 나머지는 다 됐잖아요. 다 됐죠. KBS는 박민, 그렇죠. YTN은 김백, 그리고 TBS는 패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TBS라고 하는 그 구성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계약직이긴 하지만 몇 년 계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기도 하고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로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월급을 지급을 안 해. 아예.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러면 그래서 TBS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영화로 다 해달라 그러면 다른 데서 인수하게 그것도 막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방통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해주는데 방통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대체? 그냥 고사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나중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지고 오세훈 시장과 의회가 책임을 져야지. 의회는 저는 이거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당연히 책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노동자들 300여 명 지금 남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나중에 어떤 평생 법적 조치를 하든가 책임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월급을 지급 못하면 그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TBS가 그러면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인수해서 방송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해줘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못할 것 같으면 넘겨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운영은 되게. 이런 진짜 욕하면 안 돼. 욕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랩만 욕을 안 했습니다. 욕이 금방 나올 뻔했어요. 목사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죠. 아니, 저도 화가 납니다.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일련 남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